PTS 친구 여러분, 오늘은 삼국사기, 고구려 사초, 광개토 대왕릉 비문 기록 등에 나오는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발발한 전투 기록들을 보며 고구려 서쪽 영역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록들은 고구려의 서쪽 영역을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학에서 강역이란 실질적인 국경을 의미하는데 무지한 제가 국경을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불분명 지역의 영토를 표기하는 영역이라는 단어로 구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 부분에 혼동 없길 바랍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와 중국의 경계선을 요하로 하는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학계는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발발한 전쟁도 주로 요하 동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와 중국의 서쪽 경계선은 요하일까요? 중국 사설을 보면 요하를 넘어 요서 지역까지 고구려 영역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치통감의 주석을 보면 고구려는 요서 지역 여러 곳에 알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무려라는 그중 하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하 서쪽에 위치한 무려라는 고구려의 최전방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라는 소규모 군사 초소나 요새를 뜻하는 고구려 말입니다. 소설을 보면 611년 수양제가 무려라를 함락하고 요동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군사 거점 한 곳이 아니라 고구려의 여러 알을 빼앗았거나 일정한 영역을 새로 확보하였음을 뜻합니다. 요동군은 거점이 아니라 다수의 현을 거느리는 지방 통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무려라에서 서쪽으로 가면 대릉하 주변의 의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구려의 많은 유적,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요서 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고구려와 중국의 서쪽 경계선은 요하보다 서쪽에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발발한 전투 기록 첫 번째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화면은 2대 유리왕부터 19대 광개토왕 시기의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의 전쟁 기록들입니다.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한나라, 위나라, 연나라 등과 치열하게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왜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을 했을까요? 다물은 옛 땅을 회복했다 라는 뜻의 고구려 말로써 고구려의 국시입니다. 삼국요사 왕엽조에 나오는 추모왕이 단군의 아들이다 라는 기록,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의 추모왕이 송양왕과 고조선 계승 문제를 놓고 다퉜다는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이고 고조선의 옛 강력을 찾기 위해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찾고자 했던 고조선 강역은 어디일까요? 고조선 강역을 추론하려면 문헌, 고고학, 유전학 자료에 대한 해석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전학적 검토는 제외하고 문헌적, 고고학적 검토를 통해 고조선의 강역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1. 문헌적 검토. 먼저 고조선 건국에 대한 문헌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중 삼국요사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과정에 신화적인 요소를 곁들여 신성하게 각색된 우리의 소중한 문헌 중 하나입니다. 중국 문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문헌에서 가장 먼저 고조선 관련 명칭인 조선이 등장한 기록은 기원전 7세기경 기록인 관자에 있는 제나라와의 교역 관련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 기록들을 보다 보면 고조선과 중국과의 경계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바로 만번한과 폐수입니다. 만번한,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은 징계에게 빼앗긴 땅은 곧 회복했으며 만번안의 위치는 천산산맥 부근인 것 같습니다. 폐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는 난하로 보겠습니다. 이 고고학적 검토. 고고학적 관점에서 고조선의 강역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제가 고고학까지 논하기는 어려움이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조선은 문헌 기록이 부족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추론하려면 고고학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고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록되지 않았던 고조선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고고학계의 핫 이슈인 요하 문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하 문명은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문명입니다. 건조하고 연교차가 큰 현재와 달리 고대 요서 지역은 따뜻하고 습연한 기후 조건으로 수많은 문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요하 문명은 1908년 일본의 인류학자 도리 류조가 내몽골 적봉 일대에서 신석기 유물과 동이족 무덤인 적석청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빠르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는 문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은 과거 동이족의 땅으로 보았던 이 요하 일대를 중국 문명의 시발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이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화면과 같은데 중국은 만리장성 밖은 우람캐가 사는 야만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 야만의 땅에서 꽃피운 본인들보다 앞선 문명을 이제 와서 자기들 문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중국은 요하 문명이 중국인이 공통의 조상으로 모시는 황제 부족이 창조한 문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요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이고 일부 세력이 내려와 하나라를 점령하고 상나라를 건설한다고 주장합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일까요? 만약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이 황제족이라면 요하 문명 지역에서 발원한 민족들은 전부 황제의 후예가 되는데 이는 중국이 노리는 점입니다. 그러나 요하 문명이 이루어진 곳은 고조선의 강역이고 우리 민족의 시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옥결, 천단, 적석총 등의 무수히 많은 유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 고구려. 고조선의 강력을 찾기 위한 다물의 고구려 전쟁 기록들을 고구려 사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구려 사초에 나오는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발발한 전투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정한 전제 조건 5가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고구려 사초 기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대 유리왕부터 19대 광개토왕 시기의 기록들만 정리했습니다. 장수왕부터 안원왕 시기는 눈에 띄는 전쟁 기록이 없고 대사건인 수, 당과의 전쟁도 고구려 사초에는 24대 양원왕부터의 기록이 없는 관계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 서쪽 강역에서 발발한 전투 기록들만 정리했습니다. 전쟁 장소를 학계와는 다르게 해석할 예정인데 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세 번째, 전쟁 대상을 화면과 같은 중국의 왕조 정권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고구려 초기 열국, 거란, 말갈과의 전쟁도 다루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외했습니다. 네 번째, 유동의 위치를 영정하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고구려의 서쪽 영역을 논하려면 요동, 낙랑군의 위치를 먼저 잡고 해석해야 합니다.
요동, 낙랑군의 위치에 따라 고구려 역사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동의 위치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 4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유화 동쪽, 요동과 요서를 가르는 기준은 요수인데 학계는 요수를 유화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유화를 기준으로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로 보고 있습니다. 2. 난화 동쪽, 요수를 난화로 보는 견해입니다. 난화를 기준으로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로 보고 있습니다. 3. 영정하 동쪽, 요수는 시기별로 다르고 진나라 때는 영정하, 한나라 때는 조백하를 요수로 보는 견해입니다. 영정하, 조백하는 위치상 큰 차이가 없어 저는 한나라 시기에 요수도 영정하로 보고 요동의 위치를 추론하겠습니다. 4. 동쪽 변방, 요동과 요동군은 개념이 다른데 요동군은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동은 말 그대로 먼 동쪽 변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그들 영토의 동쪽 끝을 요동이라고 불렀는데 요라는 한자는 멀리 있는 지역, 변방을 지칭하는 한자입니다. 1443년 명나라 시기에 편찬된 요동지의 기록을 보면 요동은 중심에서 먼 동쪽 변방을 지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라는 지명이 산서성 중부에 있는 중국 고지도가 있는데 현재의 산서성 진양시 작권현은 고대의 요양으로 불렸고 최근까지 요산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따서 현재 지도에 대입하면 화면과 같이 요서, 요동이 구분됩니다. 대청광여도로 분석해도 비슷한데 이처럼 고대의 요동은 산서성에 위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동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3번 영정하 동쪽에 있다고 보고 고구려의 서쪽 영역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입니다. 저는 요서설을 근거로 낙랑군의 위치를 난화 유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한서 설선열전을 보면 낙랑은 유주에 속한다 라고 합니다. 유주는 중국의 옛 행정구역이며 중심지는 북경 일대입니다. 학계에서 말하는 유주의 지도를 보면 하북성, 요령성, 평안도, 황해도까지 아우르는 매우 광활한 행정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주에는 10개 군과 1개의 후국이 있었다고 하는데 논란이 있는 요서군, 요동군, 편도군, 낙랑군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군, 국들의 위치는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을 참고하여 표시하면 대략 화면과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북경시 주변에 인접해 있는데 학계의 주장대로라면 요서군, 요동군, 편도군, 낙랑군은 중심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낙랑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낙랑군 위치에 관한 학설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근거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제가 역사 지식이 전무한 무지렁이라 그렇겠지만 학계가 주장하는 한반도설을 토대로 역사를 해석하면 논리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국사기를 보면 49년 고구려가 한이 부평, 오영, 상복, 태원을 습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평, 오영, 상복, 태원의 위치는 지난 대무신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경 일대입니다. 고구려의 북경 공격 루트를 보면 서쪽은 학계에서 말하는 한나라 요동군, 북쪽은 부여에 막혀 있습니다. 북경 일대 정벌 루트가 비상식적입니다. 이 삼국사기를 보면 55년 고구려가 한나라 침입에 대비해 요서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습니다. 이상합니다. 고구려가 요동군을 넘어 서쪽 변방 요서 지역까지 가서 10개 성을 쌓을 이유가 없습니다. 삼후한서를 보면 111년 부여왕이 낙랑을 침략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살해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의 남쪽은 고구려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고구려의 영토를 통과하여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말인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낙랑군의 위치를 대동강 유역으로 비정하고 역사를 해석하면 역사 해석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낙랑군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낙랑의 기록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다음 3가지 견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낙랑국이다. 낙랑국은 과거 고조선 멸망 후 난화 유역의 낙랑 유민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국가다. 37년 대무신왕에게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되어
명맥을 유지하다가 300년 신라에 복속되면서 완전히 멸망했다. 이진, 한유민이 대륙의 난을 피하여 한반도로 들어와 정착한 일종의 망명촌이다. 3. 백제, 신라의 강역이 대륙에도 있었다. 백제, 신라의 강역이 대륙에도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낙랑곤이 요서에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대륙 백제, 신라에 관해 간략히 내용을 정리했으니 내용이 궁금한 PTS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고구려 사초에 기록된 고구려 서쪽 강역의 전쟁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2세 광명대제기부터 19세 영납대제기까지의 전쟁 기록들을 정리했는데 몇몇 중요한 전투들은 전투 장소를 지도에 대략적으로 표기했습니다. 내용이 궁금한 PTS 친구들은 화면을 멈추고 시청 바랍니다. 고구려 사초를 보면 장무라는 지역이 자주 나오는데 장무는 어디일까요? 장무는 지금의 하북성 동남지방에 소재한 황화시를 말합니다. 천진 이남으로 전투 장소인 장무의 서쪽은 지금의 창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사초에 나오는 장무에서의 전쟁 기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5년 신명왕이 후한의 요동을 공격하여 확보한 고구려 강역인데 산상왕 시기 발기의 난으로 공손씨에게 뺏기고 동천왕 시기 위나라 이후 연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385년 고국양왕이 잠시 빼앗았다 다시 빼앗깁니다. 400년 광개토왕이 후연과의 전투로 다시 되찾았으며 407년 후연의 모용이 정벌은 회복한 장무 땅을 지킴은 물론 모용이에게 결정타를 먹이고 후연을 멸망의 길로 이끈 사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광개토 대왕릉 비문 기록을 보겠습니다.
비문을 보면 고구려 서쪽 영역에 대한 단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395년 비려 토벌, 407년 후연 공격 기록입니다. 먼저 395년 비려 토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려는 거란의 한 갈래로 여겨지는 유목 민족으로 광개토왕이 정벌하여 복속시킨 종족입니다. 비문의 비자를 패로 보고 패려로 읽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비려로 보겠습니다. 비문을 보면 395년 광개토왕은 친히 부산을 토벌하고 염수가의 비려를 친정하여 많은 영을 격파하고 가축을 노획한 후 양평도를 따라 환도하는 길에 동쪽의 4개 성을 순료하며 사냥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병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안압 3호분 대행열도의 모습 그대로 환도하셨을 겁니다. 부산, 염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제가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대략적인 위치만 지도에 표기했습니다. 비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학계는 삼국사기 392년 기사를 비문에 영락 5년 기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문에 나오는 비려를 거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거란 공격은 비문의 비려 토벌과는 발생 연도, 관련 내용에도 차이가 납니다. 과연 비려는 학계의 주장대로 거란일까요? 거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훗날 거란은 요나라를 건국하는데 내몽골 자치주 파림작이 외곽에 가면 요나라 수도였던 상경성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비려는 거란일까요? 고구려 사초에 기록된 거란의 기록은 화면과 같은데 395년 비문 기록과 고구려 사초 기록을 비교해보면 다음 4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비문의 비려는 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리는 고구려 초기 추무왕에게 병합된 옛 북부여 제후국인 비리인데 고구려 사초에 나오는 비리에 관한 기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395년 비리는 고구려에 종속된 상태였는데 광개토왕의 왕화를 따르지 않아 재차 토벌됩니다. 이 비문의 결자 땡땡은 왕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광개토왕의 전쟁 명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사는 토산 왕후가 딸을 낳아 삼산이라 이름 지었으며 파산, 부산의 3개 산들을 지칭합니다. 상염수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저는 서유와 상류 북쪽의 영호인 광제호 또는 내몽골 자치구의 동호주 목심기 주변에 위치한 영호를 광제호로 보고 있습니다. 동호주 목심기는 옛 지두우로 고구려의 지두우 진출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설을 보면 479년 장수왕이 지두우를 분할 점령할 것이라고 유연에 통보한 기록이 있는데 학계에선 지두우가 고구려에 분할 점령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사초를 토대로 395년 비려 토벌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395년 광개토왕은 비리, 염수의 거란을 토벌합니다. 고구려는 훗날 장수왕 시기 지두우 일대까지 진출합니다. 이 광개토대왕릉 비문 기록 두 번째 단서 407년 후연 공격을 보겠습니다. 후연은 선비족이 세운 국가인데 선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후연 공격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미스터리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리왕 11년 자 기록입니다. 고구려가 기원전 9년 선비를 공격하여 정복하는데 학계의 주장대로 고구려의 초기 영역이 화면과 같다면 어떤 루트로 선비를 공격했는지 의문입니다. 고구려 사초는 기원전 9년 공격 대상을 잠원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잠원국은 선비 계통의 북부여 제후국으로 나옵니다. 잠원국은 기원전 30년 추모왕 시기에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데 잠원국과 선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후연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후연은 384년 선비족 모용수가 건국하여 407년 멸망한 국가입니다. 이전 모용왕이 세운 전현과 구분하여 후연이라고 합니다. 수도는 중산이며 하북평야를 중심으로 하북성, 산서성, 요령성 일부 등을 차지한 제국으로 모용이는 후연의 4대 왕입니다. 후연은 광개토대왕릉기에 기록된 광개토왕의 7대 전승 기록의 전쟁 대상 중 하나인 국가입니다. 광개토왕릉기에 나오는 407년 기록은 후연의 모용이를 장무 서쪽에서 대파시킨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고구려 사초에 나오는 광개토대왕과 후연과의 전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기 400년 후연이 고구려의 신성 남서로 쳐들어오며 시작된 이 전쟁은 서기 407년 장문 서쪽 마지막 전투에서 고구려가 결정타를 날리며 후연과의 전쟁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사초, 광개토대왕 능기, 진서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며 좀 더 후현과의 전쟁을 논해보겠습니다. 먼저 400년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와 고구려 사초는 전쟁 결과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404년 기록을 보면 연군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연군은 어디일까요? 학계는 연군을 대릉하 하류의 의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북경 일대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덕흥리에 고구려 벽화 고분인 덕흥리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주인의 이름은 진이고 무덤 벽면에는 진이 13군의 태수로부터 할애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13군 태수의 명칭은 영군, 범양, 오양, 상고, 광령, 대군, 북평, 요서, 창녀, 요동, 현도, 낭랑, 땡땡 등입니다. 이들 13군은 모두 지금의 하북성 중 북부 지역에 소재합니다. 무덤 내부에 있는 묵서 묘지명은 진이 408년 세상을 떠났고 소대형이라는 고구려의 관직을 역임했으며 세상을 떠나기 전 고구려의 유주 자사를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주는 북경 일대인데 이는 고구려가 북경 일대까지 직접 또는 간접 지배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무덤 주인지는 왜 바다 건너 고구려 땅에 묻혔을까요? 407년 기록을 먼저 보고 이 미스터리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7년 광개토왕이 장무 서쪽에서 후영 모용이를 대파하고 여세를 몰아 사구성 등 6개 성을 공격하여 빼앗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황하하류 일대로 장무 남쪽에 소재한 성들이며 당시는 남연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이때 남연, 모용초에게 반기를 든 모용진이 광개토왕의 6개 성 공략에 일정의 역할을 하지만 408년 모용초에게 제거됩니다. 광개토왕은 모용진의 시신을 고구려로 가져와 후하게 장사 지냅니다. 정리하면 덕흥리 무덤의 무덤 주인은 광개토왕의 407년 후영 공격 시 남연의 6개 성을 공치하는데 기여한 남연의 재상 모용진입니다. 영락 17년 땡땡 공격에서 땡땡을 백제로 보고 사구성 등 6성도 백제의 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서쪽 최대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고구려의 영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세기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를 고구려의 전성기로 보고 해당 시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국사기, 고구려 사초, 광개토대왕릉 비문 기록, 중국 사서 기록 중 다음 5가지 단서들로 제가 생각하는 고구려 서쪽 최대 영역을 추론해 보겠습니다. 1. 염수 2. 찌드우 3. 유주 연군 4. 장무 5. 사구성 등 6성 삼국사기 최치원 열전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한 병사가 100만이어서 남쪽으로는 우, 월을 침범하고 북쪽으로 유, 연, 제, 노를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골칫거리였다는 미스터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대체 고구려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학계의 견해와는 다른 고구려의 동쪽 영역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